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날이 더워서 그러신 거죠? 네. 날이 더워서 더위 먹었나? 네. 네, 제임스 3님께서 연실 누나라고 늘 불러주시는 우리 제임스 3님 감사합니다. 1타 정치 응원해주신 영희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따라 저에 대한 댓글이 또 안 보이네. 분위기가 왜 이래? 날이 더워서. 그 댓글창도 더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죠. 네. 지금 서울이 38도랍니다. 38도요? 네. 너무 덥다 진짜. 진짜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차를 잠깐 대고 요 앞에 편의점만 살짝 갔다 왔는데도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잠깐 진짜 갔다 왔는데 그 걷는 사이가 한 20초, 30초 됐는데 엄청 더웠어요. 이렇게 더울 때는 뭘 해야 돼요? 실내에 있어야죠. 끝장 뉴스를 봐야죠. 멘트가 항상 시원시원하고 말이야. 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한 기자님이 김한 기자 안 돼? 실내에서 끝장 뉴스를 봐야 된다. 우리도 실내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셨죠? 예, 알겠습니다. 영희님, 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댓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한 번만 읽어도 돼요? 읽으십시오. 뭐. 늘 싱그러운 앵커님.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은 늘 명언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쿠폰 같은 거라도 하나 싸주시죠. 커피 쿠폰 네.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만들었어요. 정말 진짜 이제 100만을 앞두고 있는 토마토가 네.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에디터님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네. 속보 하나 바로 전해드릴게요.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31일 오후에 구속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말 나온 김에 이상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었어요. 당시에 언론사 단수 지시 의혹이 있습니다. 이 혐의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다수의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민의 혐의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앞서서 이제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이 내란 가담 혐의로 현재 실제 구속이 되어 있고 조지호의 경우에는 뭐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현재 석방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계엄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건의할 수 있고 비상계엄 해제 또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계엄법을 살펴보면 실제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 다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와 관련돼서 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지 않는 경우에 이 행안부 장관이 실제적으로 더 주도를 했다라고 특검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계엄의 주무장관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오히려 계엄의 주무장관이 된다. 오히려 더 비중이 있다라고 특검 쪽에서 적시를 해놨다라고 하거든요. 이 혐의를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투게 될 텐데 그동안 많은 거짓말들이 탄로가 났었습니다. 실제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말고 직권남용 혐의, 위증 혐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까지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뭐 상당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전 단수 지시를 먼 발치에서 종이에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봤다. 뭐 이런 말도 위증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택에서 발견된 그 돈다발과 명품 가방도 좀 이제 밝혀져야 되는 그런 혐의고. 그거가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죠, 수사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고 저희 회사가 이제 단전 단수돼서 화장실도 못 갈 뻔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겨레 주요 언론입니다. 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회사 나왔다고 화장실도 못 갈 뻔했다고.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했던 진술과 특검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수사를 회피하려 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박영식 에디터 얘기하신 것처럼
그날 누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냐,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움직였냐로 놓고 보면 국무위원 중에 손에 꼽히죠. 이상민 장관의 어떤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소방청장도 얘기했지만 통화 처음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행안부 장관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단 한 번도 소방청장과 통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하필이면 소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당일 행적도 제일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오전에 울산에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울산에 내려갔는데 송민홍 이제 장관이랑 같이 행사를 하다가 송 장관에게 미리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갑자기 올라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송 장관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고 네네. 이상민 장관이 왜 올라가는지. 그러다가 송 장관이 당일날 9시가 좀 넘어서 용산역에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한 30분 후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 앉아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오전에 이상민은 국무회의가 열릴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특검이 조사를 했을 텐데 그 국무회의가 최소한 비상경험으로 해서 절차적 과정으로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한 2-3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먼저 국무위원 중에서는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네. 장관과 이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의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에는 그것을 물론 이제 옆에서 뭐 전시와 사변 상황에서는 건의를 할 자격도 있지만 오히려 전시와 사변이 준하지 않았을 때 행안부 장관은 더 주도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해제에 대해서 건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고 내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엄히 지금 책임을 물을 각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궁금한 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저는 무난하게 발부가 될 것 발부가 될 같은데요. 저도 뭐 네. 이제부터 발부되는 영장들은 상당히 말하자면 오래 살아야 되는 영장 아니겠습니까? 한번 구속이 되면 나오기가 어려운. 네, 나오기가 어려운 혐의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각. 깜짝 놀랐습니다.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네. 왜냐하면 네. 이거를 만약에 뭐 다퉈볼 여지가 있다거나 피의자의 말을 방어권의 논리로 기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내란 특검 전체의 수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고, 정무적으로, 그다음에 정무적이지 않은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무난히 발부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구속됐어야죠. 최근에 근데 이제 특검의 영장이 조금씩 기각된 사례들이 몇 번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뭐라고 하고 기각을 할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기각될 가능성을 뭐 보통 전제하고 이러지 않나요? 피의자의 증거 방어권이죠. 인멸의 네, 우려가 없다. 네. 뭐 이런 근데 식으로. 이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번복과 진술과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기에는 증거 인멸이라는 증거 회피의 어떤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구속 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아직 한덕수의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김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이상민 그리고 이제 한덕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이제 불구속 상태로 각각 이 어쨌든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상민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다음 청구 대상은 저는 뭐 한덕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특검은 일단 검찰 수사와는 다르게 지금 기간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고, 그 기존에 있었던 압생영장이나 뭐 특히 내란 특검 쪽에서 청구했던 김용대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사료를 보면 이상민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윤석열과 함께 움직였던 내란 가담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용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의 지시로 드론을 날렸다라는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그리고 자신의 PC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사전에 청구했던 것인데, 법원은 좀 다르게 본 것 같고요. 이번 이상민 케이스나 한덕수의 케이스는 저는 뭐 사법부에서 뭐 다르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까지 보고 계시군요. 목요일 31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한 오후쯤 밤 늦게쯤 뭐 이제 또 결과가 나오겠네요.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준석 개혁신 당대표, 어제 개혁신당 대표가 됐죠. 김건희 특검이 오늘
바로 자택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지선과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죠. 그다음에 총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수사이고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쪽의 반발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약간 뭐 숟가락을 올려주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는 너무 늦었어요. 9월 6일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무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특검도 사실은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압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특검 쪽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전 기다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배려를 특검 쪽에서 했다. 압색영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부가 됐는데 그 집행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해 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개혁신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줬다라고 보고요. 끝나자마자 이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뭐 공교롭다라든지 뭐 이런 반응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바꿔 뒤집어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전당대회 진행 기간 중에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당 그러니까. 사무에 수사기관이 개입을 한다지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자 저는 오늘 전격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초기 보도가 노원구 상계동만 압수수색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동탄 그리고 동탄 자택 더불어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특검 쪽에서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맥락을 다 파악한 상황에서 압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조사를 실제 증거물 분석을 하고 나서 소환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이 의혹은 10개월 동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준석이 공천 개입의 혐의를 공동으로 지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당 사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9월 6일에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요 관련해서 네.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네. 네.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죠. 네.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약간 머쓱해 하시니까. 아니요, 훌륭했습니다. 예, 뭐. 뉴스토마토가 네. 그러게요. 네, 훌륭했습니다. 제일 처음 명태균 네.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천 네, 네. 개입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네.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시작이 돼서 어쨌든 뭐 비상계엄과 탄핵과 지금의 국면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보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도 이제 주요하게 등장했던 게 이준석의 이름이었고, 다만 이준석이 이 수사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오늘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얹었다가 개혁신당 쪽에서 우리는 너희랑 입장이 다른데 선 그어버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은 이미 그 당을 빠져나왔고 윤석열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라는 것도 뭐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진술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수사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그때 벌어졌던 이 공천과 이제 정당 사무에 대한 어떤 행위에서 이준석의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한 가닥이고 또 하나는 명태균과의 직접 연관성에서 특검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이것도 이준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됐던 그 경선과 윤석열이 대통령에 대한 경선이 모두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준석이 명태균과 공범인 건지 아니면 명태균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당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이준석의 운명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이르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실제 자택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부터 뭐 빼앗았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그 항상 당당하고 항상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께서 과연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바꿨는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궁금하고요. 순순하게 빼앗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깡통폰을 제출
제출했다라고 하면 다 이제 숨긴 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 오. 두 번째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뭐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 저장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 저장 기능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군요. 뭐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다만 구글 드라이브에 나는 통화 내용이 다 관련자들과의 통화 내용이 저장돼 있다라고 이미 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고 협조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순히 구글 드라이브를 다 수사기관에 되죠. 오픈하고 내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GPS 기록 같은 것들을 다 예, 일일이 예. 공개를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미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언급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협조해서 뭐 아까 김한 기자께서는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저는 뭐 끝까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진짜 정말 저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윤석열 내란 관련자들처럼 뭐 스마트폰을 압색을 했는데 혹은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열어준다든지 스마트폰을 바꿨다든지 이런 치졸한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실망할 일은 그 없기는 한데.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해놨다는 자료들을 일부 본 적이 있었었는데 실제 백업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백업은 다 있을 거고 그 백업을 뭐 여러 이제 말하자면 섹션이라든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마 해두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포지셔닝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특검 입장에서도 결국엔 이 말하자면 수사에서 이준석이 주연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취사 선택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 정치인 이준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뭐 참고인 신분도 있었지만 지선과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그 다음 행보가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압수를 분석하고 나서 검찰과 특검과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이제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보고요. 윤상현 의원의 케이스를 비교해 보자면 일단 어제자 수사에서 14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윤석열이 김영선이를 뭐 갖다가 공천을 좀 줘라 하는 부분을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근데 여기다가 애매하게 플러스 알파로 장제원을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장제원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식의 양념을 쳤는데 저는 이건 일정 부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일단 이 세상에서 사라진 공소권이 없는 뭐 모르겠어요. 그 수사 대상자가 될지 몰랐던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끼워 넣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전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뭔가를 피해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간간히 쓰는데 윤상현 같은 전략을 또 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제 이런 대목들도 있고요. 다만 과정으로 봤을 때는 뭐 특검 쪽에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겠죠. 지금 당대표 되자마자 압수수색 당한 것도 굉장히 뭐 당황스럽겠습니다만은 소환 일정조차는 뭐 이거 자체는 조율해가지고 일단 뭐 소환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사실 굉장한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온 거고 민주당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민 의원이 오늘 이랬대요. 이준석 체포동의안이 오면 신속하게 동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네.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어졌던 공천에서 윤석열의 개입이 있었는데 그 공천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모든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준석은 내가 그때 어땠는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빠져나가는 포지션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건 굉장히 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걸 공관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만으로도 윤상현 의원은 거치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결정이 났던 거고 이윤상현 의원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선은 김영선 하나로 끝내는 거냐 아니면 그때 7자리 전체 그다음에 지방선거 당시 정진석이 했던 이것까지의 관계는 그걸 윤상현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윤상현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남는 거고 윤상현이 어떤 선택을 하던 김영선에서 자르던 아니면 지방선거 7개로 벌리던 아니면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7개로 벌리던 지방선거까지 가던 그렇게 되면 이 공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준석이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 포지션도 사실 아니고 윤상현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 윤상현과 그 김영선 관계에서의 수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통째로 나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윤상현과 윤석열에게 넘기면서 나는 빠져나가고 대신 특검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수사를 내가 데이터로 백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나는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또 이준석 의원이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사이에서 특검도 윤상현도 이준석도 일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셋의 이해관계가 다 동시에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윤상현, 정진석, 이준석의 이 말하자면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현실 특검 수사를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피의자들이 자신의 어쨌든 형량을 줄이거나 뭐 수사의 강도를 막 낮추기 위해서 특검과의 어떤 협업 관계로 놓일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저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가령 외부에 있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저 국민의힘이 과거에 신천지든 통일교든 간에 그 당원들을 유입받아가지고 대선 경선 자체가 가짜였다,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차후에 자신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이제 특검에 지금 불려간 적은 없잖아요. 만약에 불려갔을 때 자신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좀 특검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형을 좀 줄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제 눈으로는 보이거든요. 이준석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된다고 보고요. 다만 원칙대로만 하자면 이미 뭐 뉴스타파든 한겨레든 뭐 여러 이제 좋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카카오톡 백업 데이트들이 다 이미 지금 세상에 널려 있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파일을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반응했을 때 함성득 원장을 통해서 윤상현에게 토스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전 이거 하나로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뭐 이준석은 모든 이 어간의 어떤 공천 개입 어떤 맥락을 다 이해를 하고 있었고 함성득을 쿠션 매겨가지고 윤상현한테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카톡이 이미 나왔을 때 저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검찰 수사를 2024년 11월에 받았다고 지금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겠습니까? 에이, 아니죠. 제대로 된 검찰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을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과 원칙대로 간다고 보면 그리 어려운 수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이 법과 원칙대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검이 법과 원칙대로 가면 그 수사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역 의원 7명이 연루돼 있고 최소한 그 심사한 사람 뭐한 사람까지 치면 당대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현역 의원만 10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지방선거에 현역 자치단체장 광역 단위로만 따져도 1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이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들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중진급 이상이 되니까 광역지방단체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10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버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역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시에 당대표를 지냈던 이가 이제 그 당에 망하던 말던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당에 있으니까. 다른 당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수사가 어디로 갈지를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수사가 사실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하나만 그리고 이 수사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예요. 그거를 홍준표가 거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갑니다. 그러면 이 당이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 경선을 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말하자면 이렇게 당이 품위 박산이 나도 수습해야 될 사람들조차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 특검만큼 엄청난 수사입니다. 보통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박찬대 그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하셨고 정청래 후보자도 지금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5일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급선무인 게 가장 명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특검법을 연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가 제일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혐의 자체도 워낙에 뭐 방대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기된 뭐 집사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수사를 해봤던 분들의 관점도 그렇고요. 오랜 기간 이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해봤던 기자들의 관점도 동일하게 김건희 특검이 정해져 있는 수사 시기에 이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할 수 있다? 미지수입니다. 가능성이 좀 낮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을 연장하는 걸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옳소. 왜냐하면 지금 이걸 논의를 안 해두면은요 나중에 이제 막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수사의 결과가 미진해질 수 있고요.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정치적으로도 타 야당들이 이거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여당의 노림수다, 뭐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오기 전에 차제에 지금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혜경 씨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명태균을 왜 안 부르지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왜 안 부르냐? 이미 특검 입장에서는 벌려놓은 수사의 정도에 비해서 명태균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되게 작은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개입한 증거들을 압수수색하고 진술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명태균을 통해서 들어왔던 건은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보도가 다 된 건이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만을 통해서만 당무에 개입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고 지금 이 수사의 타깃은 윤석열, 김건희이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이 조금 프레임 밖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부르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건이 근데 명태균을 중심으로 놓고 벌어졌던 사건들도 특검이 끝낼 수 있을까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훨씬 동심원이 크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저도 이제 적극 그 부분에서 어쨌든 상설 특검으로 가든지 뭐 뭔가의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오늘 당장 이제 온라인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국민의힘 이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망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맨 처음에 제기됐었던 창원 의창의 김영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 개입 논란들만 이제 지켜봐 왔는데 이걸 자꾸 언박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윤상현 의원 압생영장 들어갔던 그 적시된 정치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경남도지사 들어가 있고 강원도지사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한겨레 21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인성 후보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대구 수성을 하고 창원 의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일단 가능성의 영역을 두고 본다면 그때 당시에 뭐 평택시장이나 포항시장 같은 이런 뭐랄까 광역지자체가 아닌 시에서도 이런 공천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찍어내리면 충분히 그냥 단수공천 받고 그냥 윤석열 한마디면 김건희 한마디면 무조건 앉혀주는 자리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모든 지역구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도 아마 김한 기자가 진짜 미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아니 뭐 밉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가요? 네. 열일하고 네,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김영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추가적인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네. 이러면 특검 수사가 더 확장이 되겠죠.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네. 와,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끝났어요? 네, 더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벌써 클로징 더 막이 나오네. 할까요? 아니 네. 클로징 막이 나와서 일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신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가 방송되고요. 끝장 뉴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